네, 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전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박준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진술을 어제 했는데요. 1심 때 한 진술을 바꾼 겁니다. 1심 때는 조 전 정무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뒤집은 겁니다. 조 전 장관, 조윤선 전 장관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곤란한 불리한 증언이네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전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다시 뒤집은 거예요. 인수인계 했다고. 네. 네. 1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무죄를 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예 뒤집어진 겁니다. 굉장히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어제. 네. 그때도 기억났는데 사실은 변호인단 측에서 거짓말을 유도하여서 그렇게 거짓말했다. 근데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에게 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본인에게 이 혐의가 오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벗어나야 되는데 여하간 조 전 장관은 석방됐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됐습니다. 네, 시기와 장소, 워딩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좌파단체 배제와 우파단체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챙겨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제목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신임 대법관 후보로 두 사람이 제청됐는데요. 안철상 대전지방 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이제까지 서울대 50대 남성으로 획일화됐던 대법원 구성에서 탈피해서 다양화가 시도됐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서울대 출신 여성 법관 그리고 소위 이제 엘리트 코스로 가는 법원 행정처 거치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파격이다.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음은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하지만 국민의당 내에서는 반대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앞에는 바른정당이 그렇게 분당이 됐고 혹시 국민의당도 그런 길을 걸을까 싶어서 정당 관련해서는 인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국정원이 2013년 검찰의 대선 개입 수사를 막으려고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비리를 들이밀었다라는 한겨레 신문에 오늘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사건 수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되던 2013년 4월 달에 수사 무마를 위한 하나의 전략을 짰다라고 합니다. 검찰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원전 원장을 구속되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 비리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일종의 빅딜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이런 곳이에요.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인데도 국정원이 살려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는 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검찰이 이렇게 나섰는데, 뭐 먹을 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개인 비리로 잡아가라. 이런 딜을 국정원이 기획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장, 예를 들어서 개인 비리들 캐고 있던 걸 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국정원이 관여된 댓글 공작은 놔주고 검찰에게 그냥 개인 비리로 구속시켜라. 그럼 니네 면도 살고. 네, 물론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해당 신문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소위 속죄한 카드라는 워딩이요. 보고서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최동욱 총장과 그다음 윤석열 수사팀장이요. 지검장 두 양반이 이런 걸 안 받은 거죠. 그래서, 대신 그 두 양반이 날아간 거죠. 근데 국정원은 국정원장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써먹는 거죠. 쓰고버리는 카드로. 국정원이 그런 곳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2012년, 2013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에 수사 정보를 국정원 쪽에 흘려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있습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출석에 앞서서 취재진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당시에 국정원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지만 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통화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또 김용판 전 청장을 향한 수사라는 거죠. 이게 지금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왜 갑자기 검찰에 출석시켰냐. 이거는 이제 똑같은 시기에 댓글 공작을 수사했던 경찰. 네, 서울청 수사 2계장이었습니다. 당시에요. 경찰의 그 당시 책임자였던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로 풀려났잖아요. 관련해가지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관련 보도들을 보면 당시 청와대 새누리 국정 경찰이 한 몸통으로 커넥션을 이루어서 이 당시에 댓글 공작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대선 직전에 발표한 것 사건. 경찰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죠. 명백한 대선 개입. 이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의지죠. 거기서 그래서 지금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 타겟은 김용판 전 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치안 철학을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새삼스럽게 다시 그 책 제목이 생각날 때입니다. 아, 그런 책이 있어요? 예, 굉장히 자신은 자랑스러워하는 책인데요. 치안 철학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운명을 예언한 책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김용판 전 청장을 타겟으로 한다는 건 결국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부대 관련 등의 혐의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의미 있는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증언과 관련해서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고요. 이후에 실무회의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댓글 공작, 국정원 댓글 공작 혹은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이 공작을 이제 청와대에서 주도했는데 청와대 주도했던 실무회의의 총책 정도 해당되는 사람이 이 김태효 당시 비서관이거든요. 이 김태효 비서관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이제 검찰에서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증언과 관련 보고를 했고 지시도 받았다. 대통령이 보고했다는 말을 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이. 네, 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실무회의의 책임자였단 말이죠. 김태효 비서관이. 그러니까 지금 김관진, 민관빈 석방되니까 아예 다이렉트로 김태효 비서관 쪽으로 타겟을 바꾼 겁니다. 현재. 예.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수사 진척이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법치 파괴,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인데요. 심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 행정부처 과거사 진상조사위를 설치해서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조사가 아니라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전 부럽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여기 항상 자유한국당이 검찰을 문제 삼을 때는 보통은 검찰총장을 문제 삼는데 자유한국당은 항상 윤석열 지검장을 타겟으로 해요. 예. 윤 지검장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내란죄까지 운운했습니다. 내란죄. 예.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전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박준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진술을 어제 했는데요. 1심 때 한 진술을 바꾼 겁니다. 1심 때는 조 전 정무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뒤집은 겁니다. 조 전 장관, 조윤선 전 장관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곤란한, 불리한 증언이네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전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다시 뒤집은 거예요. 인수인계 했다고. 예. 네. 1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무죄를 줬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예 뒤집어진 겁니다. 굉장히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어제. 예. 그때도 기억났는데, 사실은 변호인단 측에서 거짓말을 유도하여서, 그렇게 거짓말 했다. 근데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에게. 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에게 이 혐의가 오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벗어나야 되는데. 여하간 조 전 장관은, 예, 석방됐는데, 예, 굉장히 불리하게 됐습니다. 네, 시기와 장소, 워딩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좌파단체 배제와 우파단체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챙겨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제목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신임 대법관 후보로 두 사람이 제청됐는데요. 안철상 대전지법 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이제까지 서울대 50대 남성으로 획일화됐던 대법원 구성에서 탈피해서 다양화가 시도됐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서울대 출신 여성 법관 그리고 소위 이제 엘리트 코스로 가는 법원 행정처 거치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파격이다. 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음은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하지만 국민의당 내에서는 반대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앞에는 바른정당이 그렇게 분당이 됐고 혹시 국민의당도 그런 길을 걸을까 싶어서 정당 관련해서는 인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